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 세계적 성악가 안나 네트르코가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무대에 섭니다. 로열 오페라 하우스는 네트르코를 푸치니의 토스카 신작 공연으로 시즌을 시작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발레리 잘루진이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런던이 반역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잘루진이는 데일리 메일 기고문에서 안나 네트르코의 행동은 사실상 푸틴이 키예프의 가장 헌신적인 동맹국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잘로준이는 푸틴 대통령이 예술작품 뒤에 숨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네트로코가 자신의 목소리로 우크라이나 희생자들의 진짜 비명을 실식시켰다고 펄펄 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애들은 네트로코가 푸틴의 예술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네트로코는 전쟁에 반대하지만 예술가로서 자기 경력을 지키기 위해 조국의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녀가 푸틴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서방의 공영기관에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서방은 툭하면 그녀와 푸틴을 가져다 붙입니다. 2011년 그녀는 푸틴과 로맨틱한 관계라는 루머에 대해 농담조로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푸틴은 남성적인 매력이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12월 네트로코는 도네츠크 오페라 발레 극장에 100만 파운드를 기부하면서 올렉 차료프와 노보로시아 국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예술을 취소하려는 시도는 야만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측의 압력으로 볼쇼이 극장의 유명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의 공연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속국도 아닌데 찍소리 못하고 취소했습니다. 이는 러시아포비아에 휩싸여 젤렌스키를 응원하는 넉나간 일부 국민과 윤석열 정권의 야만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초기부터 미국은 에너지를 유럽에 대한 주요 압박 수단으로 삼는 전략을 구축해왔습니다. 이제 퍼즐이 마침내 맞춰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브라셀이 러시아 에너지 자원을 포기하고 미국산으로 대체하도록 사실상 압박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선을 그어 더 이상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를 사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미국이 제재를 더욱 공격적으로 부과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EU 간 무역 협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2028년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7,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구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푸틴의 전쟁 기계에 맞서 싸운다는 슬로건 하에 유럽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유럽이 러시아산 연료 공급을 거부하고 우방국의 안정적인 공급에 의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날강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적국인 러시아에 자금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미국이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사실 러시아에 제재할 거리도 없으면서 동맹국인 유럽을 뜯어먹기 위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엠버 싱크탱크에 따르면 2024년 EU 수입에서 러시아산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였습니다. 이는 2022년 5분의 2였던 것에 비해 감소했지만 러시아산 LNG 구매 증가로 2023년보다는 증가했습니다. 브라셀은 2028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계획이지만 저렴한 파이프라인 가스를 계속 수입하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더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지만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러시아와의 완전한 절연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유럽이 러시아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는 제재가 협상에 칩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스크바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싶다면 먼저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투쟁이라는 명분 아래 제시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워싱턴은 유럽 시장을 미국의 이익에 맞춰
완전히 재편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싱크탱크 신화연구소는 일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자국 시스템의 이점에 대해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메리칸 드림은 글로벌 이념전쟁 캠페인의 일환인 거짓 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두 나라는 정치체제, 세계적 영향력, 이념적 의제에 대해 자주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신화연구소는 워싱턴이 국내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결함이 있는 시스템을 해외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소프트 파워에 의한 정신의 식민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은 사회 계층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고 재능이 있으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미국이 팔아먹는 환상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전 중심 사회에서 개인적 출세와 물질적 풍요에 대한 성공담은 생존 편향을 무한히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소수의 성공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수많은 실패는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은 설탕으로 코팅된 인지 조작 도구이며 미국적 가치를 수출하기 위한 반짝이는 포장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싱크탱크는 미국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이 자본주의 특권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으며 미국 정치체제는 돈, 자본, 그리고 소수특권층의 민주주의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파 간 경쟁과 기업 이익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훼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을 세계 패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정했습니다. 워싱턴은 민주주의, 평등, 인권과 같이 널리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는 개념들을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와 버무려 그 결과를 보편적 가치로 제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적 세계관을 채택하는 데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대신 새로운 다국적 질서에서 안정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신의 독립성을 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유럽연합 외교수장 카야 칼라스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무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카야 칼라스는 유럽연합 안보연구소 행사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서로 보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라스는 러시아가 사회과학 분야는 강하지만 기술 분야는 약하고 중국은 기술에는 매우 뛰어나지만 사회과학 분야는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하로바는 카야 칼라스의 고정관념이 너무나도 무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하로바는 러시아의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크림반도 대교를 건설하고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로켓을 발사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사회과학이 약하다면 어떻게 10억이 넘는 시민을 통치하느냐면서 칼라스는 놀라울 정도로 교육 수준이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카야 칼라스는 자신이 역사를 안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와 중국이 추축국을 격파했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엄청나게 무례한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키예프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 동참한 기업에 대해 복수하거나 분노를 표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적대감은 나쁜 조언이라면서 서방 국가 파트너들이 정신을 차리면 러시아는 그들을 배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미래 러시아 시장 진출은 해당 기업이 러시아 경제와 안보 부문에 위험을 초래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협력에 열려있으며 고립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우리는 작은 행성에 살고 있으며 베를린 장벽을 쌓는 것은 서구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정직하게 일하고 싶으며 파트너들이 평등과 상호 존중에 기반해 서 있다면 누구와든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도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하지 않았고 러시아 직원에 대한 의무를 다했으며 적절한 급여를 지급했다면 서방 기업들이 다시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고립을 거부하면서 러시아는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껍질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한국도 되도 않는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게 아니라 러시아 시장에 서둘러 복귀해야 합니다. 노동 인력도 없고 인건비가 비싸 단가를 맞추기 어려운 미국에서 뭘 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미국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도 저쯤 되면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분노해야 합니다. 미국은 저런 식으로 가다가는 안 망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3억 5천만의 시장이지만 빠르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좀 넓게 보면 시장은 널려 있습니다. 투자하고도 환영받지 못하는 미국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